2025년 5월 2주차 주간 미장한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증시 동향 정리해 주신 자료 보니까요. 와, 시장이 정말 강하게 반등했더라고요. 네, 아주 뜨거운 한 주였죠. 특히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, 이게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뛰었다는 점이 참 눈에 띄던데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보면서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지, 또 이 상승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S&P 500 지수가 주간으로 5.3% 올랐고요. 5.3%요? 네, 나스닥은 무려 7.2%나 급등했어요. 다우 지수도 3.4%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야, 7.2%면 정말 대단하네요.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데에는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죠.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를 꼽던데요. 맞습니다.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데요. 첫째는 역시 미국하고 중국. 얘네가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역 긴장이 확 풀렸다는 점. 이게 컸고요. 아, 그 이슈가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.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다시 확 커진 거죠. 아하, 이 두 가지가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다고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무역 긴장 완화랑 금리 인하 기대감, 이 두 가지가 쌍끌이 엔진처럼 시장을 밀어 올린 거네요. 종목별로 봐도 좀 재미있는 움직임이 많았어요. 애플은 주간 4.5% 올랐는데 새로운 AI 기능 발표가 있었고, 네, AI 기대감이 컸죠. 엔비디아도 여전히 AI 칩 수요 기대감으로 6.8%나 올랐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성장세가 꾸준했죠. 5.2% 상승. 그런데 좀 의외였던 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 이것도 6.4%나 반등했네요.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? 그 자료에도 언급됐던데. 네, 맞아요.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관련해서 형사조사 얘기도 있었고 경영진 교체 이슈도 있었죠. 네네.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게 민간 보험사가 정부 지원받아서 노년층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좀 잡음이 있었던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건 시장이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에 다 반영했고 좀 소화하는 단계다.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죠. 아, 이미 선반영됐다고 본 거군요. 그렇죠. 기업 자체 펀다멘틀도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요. 같이 맞물린 결과라고 봐야겠죠. 하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또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근데 주식 시장 이렇게 뜨거웠는데 다른 자산 시장, 예를 들어 채권 시장은 좀 어땠나요?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주간으로 보면 한 4.25% 수준. 여기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. 4.25%면 안정적이네요. 네. 근데 문제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여전히 높은 금리 역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 역전 현상, 네. 이게 보통은 경기 침체 전조 신호로 해석되잖아요. 그래서 시장이 막 낙관적으로 보이긴 해도 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막 환호하는데 채권 시장은 여전히 좀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. 이런 거네요. 대비가 좀 흥미롭습니다. 다른 자산들은요? 아무래도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니까 달러 가치는 조금 내렸어요. 달러 인덱스가 주간 0.17% 정도 하락했고요. 네.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,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꼽히는 금 가격, 이게 온스당 3,100달러를 넘어서 3,116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. 주간으로 2.92% 상승했죠. 오, 금값이 꽤 올랐네요. 네, 국제유가도 글로벌 공급 불안 우려 때문에 소폭 오르긴 했고요. 주간 1.24% 정도 상승했습니다. 그 외에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뉴스 같은 건 없었나요? 자료 보니까 연준 내부 소식이나 기업 소식도 좀 있던데요. 네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준 직원 수를 한 10% 정도 줄일 계획이다. 이렇게 밝혔어요. 아무래도 조직 효율성을 좀 높이려는 거겠죠? 효율성 제고 차원이군요. 네. 그리고 제약사 모더나 여기서 암 치료제 개발 중인 거 초기 임상, 그러니까 일상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5%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. 모더나 소식도 있었군요. 네. 미국 외의 유럽 증시 STOX 600 지수도 한 2.4% 올랐고
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.5% 상승하면서 대체로 다 같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이번 주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고 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, 이 두 가지 큰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살아났다. 네, 그렇죠.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난 한 주였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 시장의 금리 역전 현상 이게 보여주는 어떤 경고 신호라든가 또 앞으로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정말 순조롭게 계속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에요. 시장은 뭐 늘 유동적이니까요.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번 주 시장의 열기는 확실히 느꼈지만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것도 같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이 강한 반등이 앞으로 이어질 어떤 추세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잠시 나타난 기술적 반등일 뿐일지 다음 주는 또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